제가 이 키노트로 내세운 메시지는 이진 비즈니스 플랫폼을 통해서 나아갈 디지털 전환의 미래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발표에 앞서서 한 7년 전, 8년 전의 일이죠. 여러분들도 기억에서 사라진 단어 하나를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입니다. 뭐 이런 고리타분한 얘기를 해? 이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서 계신 위치를 혹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 4차 산업혁명 시대,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는 지금 과연 어디쯤 왔을까? 제가 먼저 답을 드리면요. 저는 이제 스타팅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저를 비난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서 출발을 잘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IT나 소프트웨어 업계에 계신 분들인데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네. 어쨌든 왜 그러면은 지금 스타팅 포인트에 있냐에 대한 제가 근거를 한 두 가지만 들어볼 텐데요. 그거는 첫 번째 하나는 개인과 산업입니다. 개인과 산업. 개인의 삶과 비교해 볼 때 산업이 어떤가요? 달라졌나요? 7년 전과? 우리 7년 전은 대통령 대선 기간에도 가장 뜨겁게 화두로 됐던 화제기도 합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이 과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나갈 것인가? 라는 주제로 대선에 이렇게 뜨거운 화두였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개인과 산업을 비교해 보면은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있는데 개인의 삶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산업은 저는 바뀐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개인은 우리 왜 4차 산업혁명에 다르냐면 우리 핸드폰만 가지고 전 세계 어디든지 당장 내일 유럽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지 않나요? 아니면은 저 남미든지 모든 게 핸드폰, 스마트폰 하나에 모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활동을 할 수 있고요. 또 이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양양이라 그러면은 좀 그러니까요. 제가 강원도 철원이 집인데요. 강원도 철원에 거기에 민박이나 어르신이 운영하는 민박이나 호텔도 모텔도 지금은 광고를 할 필요가 없고 예약 플랫폼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숙박 플랫폼에서 내가 그냥 사진만 찍어서 금액만 올리면은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이런 환경이 되기 전을 기억하시나요? 야, 우리 친구들이랑 우리 양양으로 놀러 가자라고 하면은 기차표부터 현장 가서 뽑고 그 다음에 양양에서 숙박은 돌아다니면서 빈방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던 시설이 있었습니다. 기억에도 잊혀졌지만. 근데 지금은 모든 게 달라졌죠. 이게 4차 산업혁명의 패러다임 중에 인디비주얼 레볼루션이라고 석학들은 또 이야기도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할 때 인디비주얼 레볼루션과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을 나눠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있는 이거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면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은 산업혁명은 기업이 바뀌어야 됩니다. 기업들이. 근데 그 기업들이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5인 이상의 사업장까지 모두 다 그 산업혁명의 혜택을 이루는 그게 이제 4차 혁명인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스타팅 포인트다. 아직도 기업이나 산업은 4차 혁명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근거는 우리 디지털 현안들이 많잖아요. 여기 대부분 이제 기업에 계신 분들인데 기업의 디지털 현안, 공공의 디지털 현안들을 해결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디지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획을 하고 예산을 수립하고 사업자를 선정하고 개발 프로젝트를 하고 그제서야 오픈하고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최소 1년에서 2년입니다. 맞죠? 근데
이렇게 급변하는 AI 지금 올해 뭐 작년에 제가 랭체인이라는 공부를 했는데 올해는 MCP 그다음에 A2A 아주 급변하게 기술들이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1년, 2년이 지나서 사용자 경험을 한다? 디지털 현안을 해결한 사용자 경험을 한다. 아주 진부한 기술이 되어버리겠죠, 그때는. 그래서 어쩌면은 제가 이제 주변에 이제 고객분들이랑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면은 디지털 현안을 피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디지털 현안. 내가 맡았다가 잘못되면 괜히 저거 되니까 이렇게 슬슬 피하는 거죠. 그런 문제의 원인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플랫폼의 부재입니다. 플랫폼의 부재. 우리는 아직도 프레임워크에 있고 플랫폼은 아직 우리의 몸에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죠. 자, 그거를 제가 이제 해외 사례를 가지고 좀 비교를 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는 현재 스타팅 포인트에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미국은 저는 40m 정도에 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40m. 그건 왜 그러냐면요. 요 세 회사들을 보면 압니다. 요 세 회사들은 저희가 2008년도에 회사를 설립할 때부터 제가 아주 공부를 하듯이 이렇게 수학을 하듯이 제가 벤치마킹을 했던 회사들인데요. 여러분 다들 쓰고 계시거나 알고 계시는 회사들입니다. 독일 기업인 ERP 넘버원 SAP 회사, CRM의 넘버원 회사 세일즈포스, 저희랑 경쟁하고 있는 ITSM의 글로벌 넘버원 회사 서비스나우. 네. 이 회사들이 각각 다른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뭐냐면요. 첫 번째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모두 다 시총이 400조가 넘는다입니다. 네. 다 이제 나스닥에 이제 그 상장이 돼 있는데 시총이 400조가 넘어요. 연 매출이 소프트웨어 회사요. 요 세 회사는 다 소프트웨어 회사죠. 세 회사 모두 시총이 10조가 연 매출이 10조가 넘습니다. 요거랑 이제 비교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이라면 삼성전자가 있겠죠. 이 세 회사들의 공통점은 글로벌 넘버원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워크플로우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 세 번째는 노코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노코드라는 건 사실은 컨셉입니다. 기술이 아니라 컨셉. 딜리버리를 하는 컨셉인데 옛날에는 컨피규러블, 커스터마이징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거를 더 섹시하게 보이기 위해서 글로벌에서는 노코드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서로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결돼 인맥상통하는. 왜냐면요. 글로벌 넘버원 CRM 솔루션을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만들었잖아요. 세일즈포스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데 미국에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나 이거 전 세계에서 넘버원 CRM을 만들게 라고 했는데 딜리버리 할 때마다 개발자가 가면 넘버원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아예 애초부터 커스터마이징을 내가 없더라도 각 나라의 환경에 맞게 각 나라의 파트너가 딜리버리 할 수 있도록 요 노코드 기술을 탑재시킨 거. 당연히 ERP, CRM, ITSM 모두 꼭 필요한 게 워크플로우이기 때문에 또 워크플로우를 가졌고 이렇게 10년 이상 각 시장을 지배했죠. 근데 지금은 이 세 회사들이 서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냐면 플랫폼의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플랫폼의 전쟁. 저희는 아주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인지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회사를 설립할 때부터 이 회사들을 벤치마킹 해오는 저는 무서울 정도로 이들의 치열한 경쟁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이 플랫폼 위에서 그러니까 각 이 SAP와 세일즈포스, 서비스나우가
플랫폼, 자기네 솔루션을 잘하기 위해서 노코드 기술을 가진 플랫폼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플랫폼을 비즈니스 플랫폼, 내가 이것만 쓰는 게 아니라 전 분야의 비즈니스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에 확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들이 전쟁을 어떻게 치하고 있냐면 서비스나우가 불과 올해 2025년 5월만 하더라도 1,800개였거든요, 저 어플리케이션이. 근데 불과 몇 달 만에 3,060개가 됐어요. 소름이 돋죠, 소름이 돋아. 이 지금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SAP는 BTP라는 플랫폼 위에 2,700개, 세일즈포스는 라이트닝이라는 플랫폼 위에 기업이 언제든지 필요한 거를 다운로드만 받으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5,000개의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나우는 ITSM 회사지만 IT를 빼고 모든 영역으로 해서 3,060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버튼 하나 누르는 순간 설치가 되고 사용하고 과금이 되는 체계를 만들어놨죠. 엄청나죠, 엄청. 이걸 벌써 만들어 놓은 거죠. 아까 제가 뭐라 했죠? 우리나라는 왜 4차 산업혁명에서 좀 뒤처져 있냐? 사실은 미국 말고는 제가 볼 때는 다 똑같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개발하잖아요, 아직도. 근데 여기는 필요하면은 버튼만 눌러서 사용하고 고쳐 쓰는 게 문화가 된 거예요, 고쳐 쓰는. 근데 이제 이렇게 어느 구축을, 자기들만의 진영을, 성을 쌓은 다음에 지금은 뭘 하고 있냐면요, 이 위에서 요걸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팔려 나갔잖아요. 전 세계에 이 플랫폼 위에, 비즈니스 플랫폼에 사스 소프트웨어들이 팔려 나가잖아요. 판매되고 있잖아요. 사용되고 있잖아요. 뭐가 생기냐면 빅데이터가 생기죠, 당연히. 근데 빅데이터가 우리나라가 얘기하는 빅데이터, 그 다음에 미국이 이야기하는 빅데이터가 있는데, 빅데이터의 크기가 어느 정도라고 저는 비교를 하냐면, 호수, 우리나라가 얘기하는 데이터 레이크, 그거는 호수입니다, 호수. 근데 이들이 얘기하는 빅데이터의 크기는 인도양이랑 태평양의 크기죠. 규모가 완전히 다르죠. 자, 이런 환경에서 지금 에이전트회를 가고 있죠. 어쩌면은 이거를 이런 글로벌 리더들이 계획하고 한 건지, 저는 그게 의문이에요. 이런 흐름을 계획하고 만든 건지, 아니면은 하다 보니 이런 과정에 있는 건지. 자, 그래서 결국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우리 IT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에 필요한 거는 플랫폼이 아니겠느냐라는 답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STG는 과연 누군데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저희는 ITSM 솔루션을 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ITSM이 IT의 서비스 매니지먼트인데요, 서비스 관리. 근데 이 서비스 매니지먼트 기술을 IT뿐만이 아니라 기업에는 인사, 노무, 총무, 복리후생, 구매, 생산, 영업, 연구개발 뭐 등등 있죠. 여기들이 다 쓸 수 없을까라고 해서 나온 개념이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ESM입니다. ESM. 자, 그리고 다음은 이 모든 소프트웨어들을 SaaS 플랫폼 위에서 저희도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께 이진 비즈니스 플랫폼이라는 그런 이제 화두를 던지면서 솔루션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숫자 세 가지를 가지고 저희 STG의 현재를 말씀드리자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ITSM을 하는 회사인데요. ITSM을 하다 보니까 저희 고객이 어느덧 지금 130개 이상의 레퍼런스를 이제 가지고 있고요. 또 70% 이상 ITSM 분야에서는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마지막 숫자는 0입니다. 0. 저희가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고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숫자가 0인데요.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윈백도 없다는 겁니다. 윈백이 뭐냐면요, 저희 같은 경쟁사한테 17년간 고객한테 서비스를 하면서 다른 경쟁사가 우리 고객한테 이렇게 교체되는
그런 사례가 한 번도 없다는 건데요. 대단하지 않나요? 박수 한번. 대한민국에도 아까 저 세 회사 있잖아요. 미국의 글로벌 넘버원. 그중에 서비스나우가 우리나라에 7년 전에 한국 지사를 설립하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랑도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아직도 이렇게 70%의 마켓쉐어를 지키고 있네요. 네. 국가적으로도 좀 애국을 하고 있죠, 저희가. 네. 근데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대부분 안 믿으세요. 안 믿어. 왜냐면 국산 솔루션이니까 가격을 뭐 이렇게 해서 저가로 해서 그러겠지 이렇게 좀 이야기를 생각을 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 비결이 뭐냐? 물론 서비스나우는 2025년 기준으로 전 직원이 26,000명이고요. 거기에 20% 정도를 R&D를 하고 있으니까 5,000명 정도가 R&D 인력이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총이 4,400조가 넘고 매년 10조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당연히 훌륭한 회사입니다. 근데 과연 어떻게 70%를 지키고 있느냐를 저도 이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건 뭐냐면 보병과 해병대의 차이가 아닐까. 뭐냐면요, 미국의 정서는 내가 좋은 솔루션을 만들었는데 써 이랬잖아요. 근데 어떤 고객사에서 이거보다 더 이거 말고 이런 것도 돼야 되는데 라고 얘기했을 때 안 돼, 벤더가 안 돼 라고 하면은 안 됩니다. 안 쓰죠. 그냥 그 있는 그대로를 쓰죠. 기다려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 여기 고객분들도 계신데 저랑 같이 프로젝트를 했던 고객분들도 계시고 저를 하도 힘들게 하신 고객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고객분들이 끝까지 해야 된다,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합니다 이럽니다. 그래서 그걸 완성시키죠, 고객의 요구사항을. 그러면은 자연히 저희는 그거를 솔루션에 탑재시켜서 그 경쟁력을 얻어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고객분들이 POC를 하면은 야, 어떻게 26,000명 직원이 만든 거랑 어떻게 130명이 만든 제품이랑 뭐 대동소이한데 51%는 SD가 난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저희가 올 수 있었고요. 그런 의미로 여기 계신 분들, 여기 저희를 지금까지 신뢰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고객분들 덕에 사실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자, STG는 2008년도에요. 제가 이제 설립을 할 때 미션을 가지고 이렇게 설립을 했는데요. 서비스 테크놀로지 에볼루션 진입니다. 진은 유전자고 그 다음에 에볼루션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진화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진화 유전자가 되자, 서비스 기술의 진화 유전자가 되자라는 모토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저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를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뭐가 필요하지? 뭘 해야 되지? 그랬더니 요겁니다. 세상에 없는 아주 강력한 워크플로우 엔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회사를 설립하는 2008년 전까지는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개발자며 엔지니어였어요. 근데 뭘 했냐면 글로벌, 그때는 국산이 없었기 때문에 HP, ITSM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거든요. 근데 너무 제가 컴퓨터공학과를 나왔는데 개발을 안 하는데 소프트웨어가 커스터마이징이 되길래 엄청 놀랐죠. 근데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반은 되는데 반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은 어떻게 하냐면 자바로 개발을 막 했거든요. 근데 1년 지난 다음에 고객이 야, 이거 좀 바꿔줘 그랬는데 솔루션은 커스터마이징 하면 되는데 자바 프로그램은 죄송한데 이거 한 1년 한 3개월 기능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야, 내가 제품을 이렇게 비싸게 주고 샀는데 외산 HP 제품을 이렇게 비싸게 주고 샀는데 이렇게 바꿔야 되냐 이러더니. 그래서 제가 이제 맨날 욕만 들어먹고 안 되겠다. 제가 31살의 나이에 회사에 국산화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회사에.
그랬더니 그러니까 ITSM 소프트웨어를 국산화하면 어떨까요? 라고 이제 제가 했더니 야, 네 일이나 잘해 이래가지고 제가 STG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맞죠? 이사님, 장모님. 네. 자, 그래서 그 외산 솔루션이 지원이 안 돼가지고 막혔던 거를 그것까지 다 이 워크플로우 엔진이 드래그 앤 드랍만으로 해결해 줄 수 없을까? 그래야지 유지 보수를 할 때도 되게 편리하게 유지 보수가 가능하니까. 자, 그래서 근데 그 워크플로우는 뭐냐면 매니지먼트를 위한 워크플로우 엔진이다라고 제가 선언을 했어요. 매니지먼트. 왜냐하면 ITSM도 매니지먼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니지먼트에 필요한 워크플로우 엔진을 혁신적으로 강력하게 한번 만들어 보자였던 거고요. 그래서 매니지먼트는 뭐냐를 이제 또 고민해봤어요. 여러분, 매니지먼트가 뭘까요? 매니지먼트. 제가 여기도 써놨네요. 관리, 그렇죠? 관리. 자, 관리를 사전에서 찾아요. 왜냐하면 관리를 우리가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럼 관리는 뭐가 될까를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다스리는 일로 나옵니다. 다스리는 일. 사람을 다스리는 일. 근데 사람을 다스리는 일로 이렇게 많은 관리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맞죠? 사업 관리, 시험 관리, 품질 관리, 성과 관리, 화학물 관리, 무수히 많습니다. 관리가. 근데 우리는 이 관리를 어떻게 쓰고 있냐면 이 관리가 어떤 역할을,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지를 정의하지 않고 약간 좀 쓰는 것 같아서 제가 스스로 한번 오래전에 정의한 게 있는데요. 자, 관리는 매니지먼트죠. 자, 매니지먼트는 어떤 기능을 해야 되냐를 제가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그건 뭐냐면 요 네 가지입니다. 요 네 가지. 관리를 매니지먼트를 그냥 보고 그 매니지먼트는 저 네 가지 기능이 돼야 돼라고 되면 돼라고 그냥 정의를 해버렸어요. 그래야지 우리 워크플로우 엔진이 저 기능들만 커버리지 하면은 모든 관리를 다 이 워크플로우 엔진 가지고 커버리지 할 수 있으니까요. 그게 뭐냐면 임프루먼트, 개선이죠, 개선. 그리고 메저, 측정. 그 다음에 컨트롤, 통제. 그 다음에 디파인입니다. 이 네 가지죠, 이 네 가지.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경영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What is not measure cannot be improve. What is not control cannot be measure. 그러니까 측정하지 않는 거는 개선할 수 없고 우리가 결국은 매니지먼트라는 게 개선을 위한 건데 요 네 가지를 해야지만 개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측정하지 않는 거는 개선될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통제할 수 있는 거는 매저 측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매니지먼트는 저 네 가지 기능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냐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죠. PDCA 라이프 사이클이라고도 하는데 Improve, Measure, Control, Define 이게 계속해서 돌아가게 되면은 우리 경영학에서는 우상향으로 모든 게 개선이 된다. 매니지먼트는 저런 방법론을 이제 대부분 채용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STEG는 매니지먼트 워크플로우, 세상에 없는 강력한 매니지먼트 워크플로우 엔진과 그리고 그거를 손쉽게 관리하고 그 다음에 그걸 그 위에 올라갈 수 있는 비즈니스 플랫폼. ITSM뿐만 아니라 수천 개의 매니지먼트 어플리케이션이 올라가는 비즈니스 플랫폼을 이제 구축해서 모든 정부, 기업, 생산, 보건 안전, 총무 모든 분야에 활용돼서 내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서 세상을 이롭고 가치 있게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필요한 거는 플랫폼과 그 다음에 워크플로우인데요. 자, 그러면은 워크플로우가 저희가 왜 강력한지를 좀 이렇게 오늘은 디벨로퍼 데이니까요. 제가 좀 A부터 Z까지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좀 나눠서 좀 봤는데요. 아까 그 임프로브, 메저, 컨트롤, 디파인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랑 일맥상통하는 매니지먼트 요소들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 하나는 강력한 워크플로우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워크플로우에 인사이트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매니지먼트 워크플로우니까 그 워크플로우, 얘를 돌렸으니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마음대로 뭐든지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은 이 워크플로우를 통합시켜야 되지만 잘 돌 거 아니에요. 나 혼자 워크플로우 혼자서만 잘났다고 도는 게 아니라 뭐 그룹웨어, 형상관리, ERP, CRM 뭐 이게 다 이렇게 같이 연결돼서 돌아야 되니까 인티그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자, 먼저 파워풀, 강력한 워크플로우가 있기에는 데이터베이스 노코드가 필요하죠.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노코드는 저희는 노코드로 엔티티 매니저랑 SQL 매니저가 있는데, 저 엔티티 매니저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들려고 할 때 뭐 DBMS가 오라클이냐 아니면은 마리아냐 티베로냐 어쩌저쩌구냐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엑셀 다루듯이 만들면 돼요. 우리 엑셀을 알고 하나요? 그냥 시트 하나씩 추가하면서 하잖아요. 그런 이제 역할을 해주고 기능 기능을 해주고, SQL 매니저는 우리 SQL을 DBMS마다 SQL을 다 배워야 되거든요. 뭐 셀렉트, 업데이트, 딜리트, 케이스, 썸, 카운트 뭐 이런 SQL 용어를 프로그래밍을 배워야지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혁신적인 디지털 현안을 해결하는 매니지먼트 솔루션 시스템을 만들려고 할 때 DB부터 선택을 하지. DB부터. 근데 DB에 그러면 DBA가 몇 명 있어야 돼? DB 모델링은 누가 필요해? DB 개발자는 어떻게 있어야 돼? 라고 하다 보니까 그냥 아예 하지 말자. 그렇죠? 근데 그것들을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엑셀처럼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노코드인데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위저드가 있는데요. 마법사죠, 마법사. 저희 마법사가 있는데 그 워크플로우 마법사에서 딱 이렇게 물어봐요. 네가 만들고 싶은 게 워크플로우냐? 아니면은 제너럴이냐? 아니면 라이프 사이클이냐? 그러면 지가 와서 걔를 뚝딱 만들어주죠. 그냥 모델링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뚝딱 만들어줘. 그 다음에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테이블도 여기 이제 쫙 나와 있네요. 그렇죠? 템플릿을 가르고 만들래? 아니면 기존에 내가 쓰고 있는 그 테이블들이 있는데 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인데 그거를 가지고 만들래? 아니면은 내가 그냥 장부식으로 작성하고 있던 엑셀 시트가 있는데 그걸 그냥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줄래? 라고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은 자동으로 뚝딱 만들어 줍니다. 자,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가 완성됐으니까 그 위에 돌아가는 워크플로우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제가 그 대표이사기도 하지만 제가 프로덕트 매니저여가지고 회사에 세상에 진짜 제일 강력한, 쉽고 빠르고 강력한 워크플로우 엔진을 만들겠다고 제가 선언했다 그랬잖아요. 세상의 모든 워크플로우를 BPM 엔진, 워크플로우 엔진, 룰 엔진 이걸 다 벤치마킹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제일 강력해요. 제일 강력해. 아마 제가 이렇게 단언하듯이 말씀드렸는데 혹시 부정하신다, 이게 아닐걸이라고 하시는 분은 저한테 오시면은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한테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제가 감사히 받고 선물까지 드리겠습니다. 제발 찾아주세요. 저희보다 더 강력한 워크플로우 엔진이 있는지. 자, 우리가 워크플로우라는 건 프로세스는 이렇게 그리거든요. 업무 프로세스. 뭐 별거 없어요. 이렇게 화살표로 그냥 플로우 차트 형태로 이렇게 그리잖아요. 개발자든 기획자든 팀장님이든 누구든 행정을 하시는 분이든 요거는 다 잘 그려요. 파워포인트로.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 워크플로우의 문제가 뭐냐면 저렇게 잘 그려놓고 쉽게 그려놓은 거를 뿅 이렇게 변환하는 순간, 워크플로우로 변환하는 순간 변형이 일어나요. 변형이. 그렇지 않나요? 룰 엔진들, 워크플로우 엔진들이 다 그렇거든요. 이 형상이 사라져버려요. 자기 걸로.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다르냐? 저렇게 그대로 그린 프로세스가 그대로 워크플로우에 담겨요. 뭘로 담기냐면, 자, 저기를 액티비티라고 하고 하나하나 네모를 우리가 타스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타스크 간의 흐름을 컨트롤이라고 하거든요. 저렇게 그려요. 그릴 때도 파워포인트로. 근데 저게 그대로 제가 이제 여기서 저걸 그대로 워크플로우에 옮겨놔야지만 형상 관리가 되고 워크플로우 유지가 개선이 편리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그대로 옵니다.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오는 워크플로우 엔진은 서비스 나우데이도 없고요. SAP도 없고 세일즈포스에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우리만 있어요. ST죠.
그리고 그 워크플로우에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각각의 타스크마다 화면이 있잖아요. 화면을 바로 저기서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대부분의 워크플로우 엔진 따로, UI 디자이너 따로 이렇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개발자가 아니면 그걸 건들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는 이 워크플로우 엔진에서 프로세스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워크플로우. 그 다음에 타스크마다 더블 클릭하면 폼 디자이너가 열리고, 그리고 요 화면, 요 화살표 있죠? 화살표. 사실은 화살표가 제일 중요한데 비즈니스 로직을 그대로 더블 클릭하면 비즈니스를 열어볼 수 있죠. 자, 어떻게 하냐면요. 요렇게 워크플로우 스튜디오, 워크플로우 에디터에서는 제가 아까 뒤에서 설명된 게 그대로 있죠. 액티비티, 타스크, 그 다음에 타스크 간의 이렇게 흐름, 이게 그대로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화살표가 제어가 일어나는데, 어떤 이제 제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여기 있죠. 자, 저 제어는 뭐냐면 담당자 이관을 할게라고 하는 선이죠. 선. 담당자 이관을 하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디로 갈래? 접수 대기로 가야 되겠죠. 접수 대기로 이관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넥스트 타스크, 다음 타스크라고 합니다. 저게 돼야 되고, 두 번째는 프리폼. 자, 담당자 이관을 할 때 그냥 날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옆에 분한테 야, 이거 내 거 아니니까 너 처리해, 그래서 아무 말도 없이 날려버리면 어떨까요? 싫어하죠. 거기서 주먹 날라오죠. 주먹 날라와. 야, 너 자꾸 이럴래? 이렇게. 근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남한테 이관을 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요런 사정으로 당신께 이관합니다 라고 하는 코멘트가 필요하죠. 그래서 프리폼에서는 그런 일들을 해주고, 세 번째는 데이터 업데이트입니다. 자, 담당자 이관을 했으니까 뭘 해야 될까요? 이관 시간도 필요하고, 누가 누구한테 이관했는지도 필요하고, 그거를 시스템적으로 로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거를 데이터 업데이트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여기 그냥 기본적으로 예약어가 있어요. 어떤 값으로 값을 바꿀지, 아니면 예약어, 현재 시간이나 현재 로그인한 사람. 왜냐하면 이관을 한 사람은 현재 로그인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쉽게 그냥 노코드로 제어하는 거죠. 사실은 파워포인트에서 내가 그 프로세스를 그릴 때 벌써 머릿속에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걸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설정만 해주는 거죠. 자, 다음은 룰 엔진인데요. 아주 이것도 강력합니다. 우리 어떤 그 무슨 차세대 시스템 같은 거 하면 룰 엔진을 별도로 사거든요. 근데 그 룰 엔진이 그냥 들어가 있어요. 룰 엔진은 뭐냐면 여기서 저기로 이런 형태로 보내라, 뭐 컨버전을 하고 계산을 하고 해서 저걸로 보내라. 그건 뭐냐면 서비스 요청에서 룰 엔진을 거쳐서 장애 이관으로 보내라, 이런 거죠. 이거를 손쉽게 UI에서 이제 제어를 하죠. 다음은 알림. 당연히 알림해야 되겠죠. 내가 임수빈이라는 사람한테 이관을 했으니까 그 임수빈이라는 분은 핸드폰을 딱 들어보면 이면길이 나한테 이관했네. 내가 빨리 보고 딴 사람한테 이관했는지 내가 빨리 처리해야겠네, 이러죠. 알림. 저 알림도 그냥 내장돼 있어요. 알림. 자, 알림을 뭘로 보낼래? 매체죠, 매체. 메일로 보낼래? 문자 메시지 보낼래? 메시지로 보낼래? 뭘로 보낼래? 알림은 어떤 형태로 보낼래? 양식까지 다 지정해줘요. 그러면 다 자동으로 날아가죠. 자, 이렇게 워크플로우에 이게 지금 이제 뭘 설명드린 거냐면 파워포인트에 그린 워크 프로세스를 그대로 워크플로우에 조 작업만 해주면 그냥 만들어지는 거죠. 대단하죠. 근데 제가 더블 클릭을 하면 화면을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폼 디자이너. 여러분 아마 고리타분하게 무슨 폼 디자이너 얘기를 해. 그거 다 되지, 뭐 안 되는 게 어딨어 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저희만 되는 거를 말씀드리면, 자, 그 화면에 우리가 필드들을 가져다가 이제 입력 창을 만들고 그 화면을 만드는데, 요런 게 있죠. 코드가 있고 텍스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도 있고 돈도 있고 화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그 유형들을 이렇게 라디오 박스를 표현할래, 셀렉트 박스를 표현할래, 트리 박스 뷰로 선택할래, 그런 것만 지정을 해주면 돼요. 드래그 앤 드롭하고. 근데 사실은 이것도 뭐 별것도 아니고요. 근데 아주 강력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프로세스라는 거는 결국은 1, 2, 3, 4, 5 이렇게 단계별로 있거든요. 맞죠? 1, 2, 3, 4, 5.
우리 배달의 민족만 보더라도 음식을 주문하고 결제하고 접수받고 배달기사가 받아서 배달해주고 종료하고 만족도 조사하고 종료하고 이 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 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1, 2는 1 더하기 2, 3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돼 있죠. 화면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확장되는 개념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폼 디자인은 어떻게 하냐면 화면들을 1부터 5까지, 1부터 10까지, 1부터 100까지의 화면들을 다 내가 뭘 바꾸면은 다 바꿔줘야 돼. 가서 골치 아프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경험으로 뭘 만들었냐면 레퍼 폼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레퍼런스 폼. 그러니까 폼을 참조하고 있다. 우리 그 컴퓨터 공학에서 프로그래밍 배우면은 포인터 배우잖아요. C++에서 객체, 포인터 이거 배우잖아요. 그 포인터라는 개념인데, 자, 주문 폼을 접수 처리 만족도에서는 주문이라는 거를 다 이렇게 하이라키하게 참조하게 만들고 뿅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주문에 지금 배달의 민족에 예약 기능이 없죠. 저는 예약 기능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딸이 있는데 초등학교 이제 끝나고 이제 하교해가지고 집에 왔을 때 엄마 아빠가 없더라도 걔가 오는 시간에 너 오늘 뭐 먹고 싶니? 라고 한 다음에 치킨 먹고 싶어요 하면 치킨이 딱 배달돼 있으면 되잖아요. 그 시간에. 맞죠? 예약 걸어놓고. 그게 안 돼. 나는 그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주문 폼에 예약 주문이라는 거 있고 언제 도착해달라고 예약 시간을 넣으면 되잖아요. 시간. 그러면은 그것만 바꾸면 조른 화면이 쫙 바뀌죠. 폼 디자이너가 있더라도 사실 노가다 그래요. 노가다. 근데 조른 기능이 있으면은 사실 이제 제가 이제 프로젝트 하면은 고객이 이르죠. 야, 여기는 바꿔놓고 왜 여기 안 바꿔놨냐 이런 말 많이 듣거든요. 아주 기분 상하죠. 근데 저런 게 돼 있으면은 그럴 일이 없죠. 저거 하나 바꾸면은 쫙 바뀌니까. 맞죠? 다 아시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폼 디자이너가 이걸 우리는 이제 폼 디자이너라는데 그냥 캔버스처럼 이렇게 왼쪽에 있는 필드들을 그대로 여기서 드래그 앤 드롭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거 당연한 거고요. 자, 근데 그거와 별개로 모든 브라우저,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나 애플에서도 다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 폼 디자이너는 이런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이. 자, 히스토리 맵, 그 다음에 히스토리 맵, 이관 기능, 보조 출력 뭐 이런 게. 자, 요 옵션 하나만 선택하면 요런 게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제가 그랬죠? 워크플로우에 화면들이 있다고. 근데 그 화면들을 열었을 때 내가 다음에 어떻게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고 변경 계획까지 왔고 그 다음에 앞으로 종료될 때까지 요런 거를 거쳐야 돼라는 게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 차세대 하면 다 이런 거 만들어달라 그러시죠. 그렇죠? 차세대 프로젝트 많이 하면은 뭐 사실은 얼마 전에 오픈한 나라장터 조달 시스템 그것도 결국은 워크플로우거든요. 다 이렇게 이런 거를 만들어 달라 그러네요. 히스토리 보여달라고. 근데 그게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자동으로. 자, 그리고 첨부 파일도 저희 이 플랫폼에는 미리 보기 기능이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미리 보기까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티켓에 워크플로우에 이 메시지를 줘야 될 때 있잖아요. 나한테 이제 뭔가 요청을 했는데 자, 요거는 내가 모르는데 요거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이제 채팅을 해야 되잖아요. 요 댓글이라는 기능도 자동으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 워크플로우 엔진은 올인원 플랫폼입니다. 올인원. 워크플로우부터 시작해서 화면까지 올인원으로 손쉽게 쉽고 빠르게 강력하게 딜리버리 할 수 있는 이제 그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게 또 제가 이제 대표이사니까 워낙 또 말을 잘해서 이거 다 된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냐라고 하실까봐 준비했는데요. 제가 라이브 데모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 회사의 신입사원부터 지금까지 연구소에서 열일을 하고 계신 우리 김지영 팀장님을 모시고 라이브 데모를 직접 해볼게요. 네. 자, 우리가 이제 보여드릴 라이브 데모는요. 워크플로우 마법사도 또 있어요.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해서 이렇게 딱 만드는 것도 좋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냥 만들어줘요. 워크플로우 마법사도 좀 전에 제가 계속 이야기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이해하시니까 배달 주문 워크플로우를 제작하는 라이브 시연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도 다 같이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뭐가 있냐면
역할은 고객이랑 사용자죠. 그 다음에 셀러와 그다음 식당이죠. 그 다음에 배달기사 이렇게 있고, 단계는 음식 주문, 상품 준비, 배달, 그 다음에 만족도 응답으로 해서 끝나는 이러한 흐름의 프로세스입니다. 자, 요거를 어떻게 제작하는지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김지영 프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많이 떨리죠? 네. 근데 떨리실 거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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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협업툴 개발팀의 팀장 김지영이고요. 제가 대표님 말씀하신 저 주문 프로세스를 5분 만에 한번 퀵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다 아시다시피 워크플로우 콘솔 그거 위자드가 있고요. 이 위자드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자드에 어떤 유형으로 엔터티를 생성할지에 대한 선택을 해주시면, 저는 주문 프로세스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이 주문 워크플로우 템플릿을 선택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커먼이라는 패키지를 선택을 하고 엔터티는 오더라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티명은 주문으로 선택을 하고 컬럼에 대한 프리픽스, 이렇게 엔터티를 정의를 했고요. 저는 엔터티 정의를 하고 기본 템플릿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거죠. 기존에 테이블이 있으면은 기존의 테이블을 선택해서 로드하거나, 아니면 엑셀이 있으면은 우리 주문을 엑셀로 관리하던 게 있어서, 그러면은 뭐 할 거 없이 그냥 그대로 그걸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엑셀 로드라는 게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 템플릿으로 생성을 하게 되면 이 주문 프로세스에 필요한 필드들이 이렇게 추가가 자동으로 되게 되어 있고요. 그럼 저는 컬럼 생성만 잠깐만요. 네. 여기 그 암호 모듈이라는 게 있는데 저건 네. 뭔가요? 암호 모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진에서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암호화 모듈을 통해서 해당 필드를 암호화시켜서 그렇죠. 네, 우리 저장 개인정보보호 구성되어 때문에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는 DB상에서 암호화돼서 인코딩돼서 들어가고, 요 화면에서 보일 때만 전화번호가 보여라, 이런 게 있을 수 네, 있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오셨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패키지에서는 암호까지 인코딩까지 개인정보보호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렇게 테이블을 생성을 다 지금 끝났고요. 애플리케이션 주문이라는 템플릿으로 제공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벌써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화면은 어디서 보지? 그래서 워크플로우를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주문, 저는 템플릿을 주문이라는 걸 선택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벌써 이렇게 액티비티와 타스크, 제어까지 다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어디 화면에서 확인을 해야 되지? 저는 주문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해서 메뉴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앱 위자드에서 주문이라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요,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만들고 싶은 거를 기존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인스턴트던스에 포함을 시킬 수도 있고, 아예 나는 별개의 앱을 만들겠다 해서 이 앱 위저드에 새롭게 등록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거를 그냥 앱 서비스를 하면은 요것만 동작되는 요런 화면이 나오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귀여운 캐릭터 로코시가 배달하고 있는, 배달하고 있는, 열일하고 있는 요런 주문 앱이 벌써 만들어졌네요. 네, 5분 만에 만들었죠? 네, 그렇게 만들어지면 저희는 이 만들어진 템플릿을 통해서 테스트 티켓까지 만들어주기 때문에 주문 현황에 보면 언제 접수를 했고 이 접수에 대한 테스트 티켓까지 이렇게 만들어주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 음식 주문, 상품 배달, 그 다음에 배달, 상품 준비, 배달, 만족도 조사까지의 그 워크플로우에 화면들이 각각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약 기능 지금 없죠? 네,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약 기능을 한 번에 만드는, 즉시 만드는 거를 한번 시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약 기능 같은 경우에는 실제 주문할 때 필요할 기능으로 보여지고요. 그럼 저는 주문하기에 있는 폼 디자이너를 통해서 예약 기능 필드를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예약으로 사용할 필드를 선택을 하고 드래그 드랍으로
내가 위치하고 싶은 곳에 위치를 시키고, 아톰은 시간만 표시를 해야 되니까 date tm이라는 아톰을 선택을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벌써 다 필드가 추가가 됐고요. 못 믿으시겠다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벌써 희망 완료 일시라는 이 자, 필드가 이렇게 보여지게 폼 됐습니다. 디자이너에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있는 그냥 폼 디자이너의 아주 제너럴한 그런 기능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바꿨는데 그러면 모든 화면에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문에 예약 시간이 입력된 게 있고 아닌 게 있으니까. 한번 보여주실래요? 당연히 됐죠. 네, 보시면 접수 단계에서도 이 희망 완료 일시라는 필드의 값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상품 준비도 마찬가지로 있고요. 배달 중 저희는 주문 그래서 등록만 여기에 추가했는데 다 추가가 네, 됐습니다. 여기에 그 폼 디자이너를 열어서 그게 네.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방금 우리가 지금 그 실제 물리적으로 화면을 변경한 거는 주문이라는 타스크의 화면을 바꿨고요. 네. 자, 여기 보면은 지금 보시듯이 요거는 배달 중이라는 타스크의 화면인데 여기에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 지금 여기 링크가 하나 걸려 있는데 요 화면을 참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자, 요거를 클릭해 볼래요? 네. 자, 요거는 앞으로 돌아가죠. 요거는 처음에 우리가 바꿨던 폼 디자이너의 주문, 처음에 주문을 하는 그 폼 디자이너의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참조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냥 앞에 바꾸면은 100개든 1000개의 화면이든 아무리 복잡한 워크플로우의 화면들이라도 요거 바꾸면 여기 다 바뀌는 거죠. 참조만 바꾸면. 맞죠? 네, 맞습니다. 또 할 거 있나요? 할 거. 없죠? 네. 알겠습니다. 저 하나만 자랑하고 네. 싶은 게 있어요. 네. 저희 이게 포탈이 저희 UI 디자이너라는 저작 도구로 이렇게 포탈을 소스 코딩 없이 만든 화면입니다. 네. 네. 물론 요거는 지금 당장 모바일에서도 설치할 수 있어요. 저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지금 안드로이드나 애플의 앱스토어에 저희 인스턴스가 이진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걸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지금 등록한 그 오더라는 그 인스턴스를 내가 선택해주고 로그인 패스워드를 넣고 로그인을 하면 모바일 화면 전용이 앱 형태로 나오는데 지금 보시듯이 주문을 만들어 놓고 UI 디자이너 가지고 이 포탈 화면을 그냥 드래그 앤 드롭으로 만들죠. 맞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걸 어디까지 진화시키려고 그러냐면요. 그 파워포인트에다가 우리 그 프로세스를 그리거든요. 근데 이것도 싫어. 그러면은 우리 강동석 회장님이 협회 운영을 위한 그 프로세스를 그리셨어요. 근데 어디다 그리면 그냥 A4지에다가 손으로 끼적끼적해서 이렇게 그리셨어요. 이렇게 화살표 해가지고 이렇게 타스크도 그리고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거를 사진을 찍은 다음에 저희 에이전트한테 보내면은 지가 알아서 좀 전에 저거를 그대로 그냥 그려주는 화면까지. 되게 획기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워크플로우 에이전트 AI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아직은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 내년 초에 저희가 에이전트 AI를 공식적으로 론칭하시면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그 워크플로우 이렇게 주문 워크플로우를 제작하면 자동으로 되는 게 있습니다. 자동으로. 그건 뭐냐면 저희가 제일 잘하는 ITSM에서 제일 많이 써먹었던 CMDB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죠. 자, 주문의 CMDB는 뭘까요? 음식, 그 다음에 셀러, 그 다음에 배달기사, 이런 분들이 CMDB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보안을 책임져주고, 그 다음에 사용자 관리, 권한 관리를 아주 손쉽게 해준다는 게. 그러니까 저렇게 워크플로우 하나 만들고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만들게 되면 별도로 그냥 나만을 위한 앱 서비스가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면 또 이제 개발자분들은 그래요. 자, 그걸로 다 안 되는데 진짜 안 되는 경우 외부로 그냥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 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1%는 그냥 개발할 때도 개발자들이 주로 이제 개발을 시작하면 뭘 하냐면요. 데이터베이스 환경을 마치고 그걸 데이터 커넥터라고 그러는데 데이터 환경을 마치고
그 다음에 프레임워크, 내가 좋아하는 프레임워크를 선택해서 쓰고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을 시작하는데 저희가 프레임워크를 다 올려놨어요. DB도 뭐든지 다 지원이 가능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요즘 최신 프레임워크, 리액트, 에이작스, 부트스트랩, 그 다음에 레스트풀, 모든 jQuery, 자바스크립트 다 프레임워크를 올려놨어요. 개발하고 싶으면은 저희 개발을 이용해서 개발을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기초 환경 설정을 할 필요도 없이 그냥 개발을 하신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유저 디파인 페이지라고 해서 코드 꽂듯이 이렇게 플러그만 꽂아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런 이제 강력한 워크플로우 기반의 인사이트, 워크플로우 인사이트를 줘야 되는데, 그 인사이트는 세 가지입니다. 또 KPI, 그 다음에 대시보드 빌더, 데이터 큐브입니다. 자, KPI는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경영 관리를 하는 이유는, 매니지먼트를 하는 이유는 인사이트, 메저링을 해야 되잖아요. 메저링 할 때 KPI를 메저링을 하죠. 그래서 그 KPI는 SLA, 우리가 이제 ITSM에서는 서비스 수준 관리라고 해서 SLM이라고 얘기하고, 또 어디서는 BSC라고 얘기하고, 또 어디서는 성과 관리라고 하는데, 그 모두를 다 얘가 커버리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KPI 관리를 해주는데 어떻게 해주냐? 노코드로 해줍니다. 그냥 컨피규레이션만 해주면은 그 KPI가 이제 측정하기 시작하고, 수집을 하고, 우리 KPI라는 거는 KPI 설정을 하면 데이터를 수집해서 측정하고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주는 건데, 이거를 그냥 KPI 설정만으로 이제 자동으로 해주죠. 자, 근데 또 뭐에 어떤 또 베니핏이 있냐? 프리디파인드 된, 저희가 레디메이드 된 KPI가 150개 가량이 그냥 있죠. 저걸 그냥 쓰고 싶으면은 모디파이해서 내 기준대로 바꿔서 쓰면 되겠죠. 목표 수준, 최저 수준, 이것만 내가 바꿔주고 하면 되겠죠. 실제로는 라이프 사이클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서비스 카탈로그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KPI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계약 관리를 통해서 이렇게 고객사별 서비스 수준이라는 서비스 수준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간단합니다. 아까 그 KPI, 프리디파인드 된 베스트 프랙티스 KPI가 이제 150개 정도 있다 그랬는데, 자, 서비스 카탈로그는 서비스 그룹이랑 서비스를 연결시켜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측정하기 위한 KPI들을 연결해 주는데요. 자, 고객 서비스 우리 중요해. 그래서 고객 서비스는 서비스 데스크 서비스, OA 서비스, 자료 제공 요구사항 등이 있는데, 서비스 데스크 서비스는 상담원 응답 신속도, 일선 처리율, 적기 처리율, 만족도, 뭐 이런 KPI들로 관리할게 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가중치, 웨이트를 주게 되겠죠. 자, 어떻게 웨이트를 주냐? 서비스 그룹에 서비스별로 웨이트를 주고, 서비스는 또 KPI들로 웨이트를 줘서 얘가 합산돼서 최종 우리 서비스 수준이 평가되는 구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일로만 이걸 이제 하나로 만들어 놓으면 SLA나 OLA, UC 형태로 이렇게 메쉬로 어디든지 측정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특징은 우리가 이렇게 정량적인 KPI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정성적인 KPI도 있습니다. 뭐 인력 변동률, 그 다음에 교육 만족도. 이거는 엑셀로 서베이 시트로 이렇게 받아서 그거를 이제 시스템에 등록하게 되면 종합적인 서비스 수준 관리가 가능해지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딥다이브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지표 수집부터 성과 평가 대시보드까지를 이제 완샷으로 해드리는데, 저희는 그게 왜 가능하냐면 지표를 위한 표준 매트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매트릭은 별건 아니고요. 성과 지표를 위한 매트릭, 그 다음에 재무 지표를 위한 매트릭이 되어 있고요. 성과 지표는 우리가 지표는 적기 처리를 판단해야 되는 지표가 있고, 평균 시간을 측정해야 되는 KPI가 있고, 그 다음에 배점 만족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무 지표는 뭘까요? 버짓이랑 프라이스 퍼 티켓. 프라이스 퍼 티켓은 뭐냐면, 티켓 하나 처리할 때마다 값어치를 얼마 쳐줄래? 이거 서비스 데스크에서 많이 쓰죠. 그 다음에 프라이스 퍼 아우어, 프라이스 퍼 데이 이러면은 하루 일한 거, 한 사람이 하루 일한 거, 한 사람이 하루 근무한 거를 얼마로 쳐줄래? 라는 거고, 코스트는 반대죠. 비용.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객사인데 서비스 데스크를 운영을 했다. 그런데 서비스 데스크를 아웃소싱했어. 그러면은 그거는
코스트겠죠, 코스트. 프라이스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서비스 데스크 서비스를 KT, 지금 이제 뭐 KTIS 같은 이제 상담원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프라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고객사에 내가 상담 서비스를 하는 거에 SLA 측정할 때 저거를 쓸 수 있겠죠. 이만큼의 대가 선정이 가능하다. 자, 근데 그게 메트릭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요. 자, 적기 처리를 예를 들어서 보면, 자, 적기 처리를 위한 공식이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자, 어느 데이터를 범주로 할래? 지금 여긴 SR인데, 우리가 워크플로우로 만드는 모든 게 범주가 될 수 있겠죠. 모든 거에, 아까 그 배달 서비스에 대한 적기 처리는 뭐냐면, 옛날에 이제 그 도미노 피자가 그런 거 있었죠. 30분 이내에 배달되지 않으면 저희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거 할 때 이런 KPI를 있죠. 적기 처리율이고, 적기 판정 시간을 우리 업무 시간으로 할래? 아니면은 뭘로 할래?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우리 측정할래라고만 하면은 이 모든 게 그냥 측정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대시보드 빌더는 이렇게 대시보드를, 내가 원하는 대시보드 레이아웃을 이렇게 구성한 다음에 저 컴포넌트를 드래그 앤 드롭 하면은 이런 위러한 대시보드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데이터 큐브는 통계나 보고서를 쓸 때 만들어지는데요. 우리 통계 보고서를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한마디로 올랩 툴입니다. 올랩 툴. 우리 올랩 툴 많이 도입해서 쓰시잖아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그런 필드들을 내가 이제 조작해서 드래그 앤 드롭해서 행과 0으로 맞춰주면은 보고서도 뽑아주고 그 다음에 차트도 뽑아주는, 동적으로 보고서까지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툴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릴 수 있고, 마지막으로 워크플로우를 강력하기 위한 요소 중에 마지막은 인티그레이션입니다. 인티그레이션. 우리 연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맨날 보니까 우리 ITSM 구축한 다음에도 매번 ITSM 연계할 대상 생겼으니까 와서 연계 개발해 주세요. 연계 개발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아예 그냥 이거를 모듈로, 표준 모듈로 만들었는데, 첫 번째가 커넥트 IT입니다. 커넥트 IT. 모든 IT 요소들을 커넥트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모듈이고요. 두 번째는 액션 플로우, 세 번째는 데이터 브릿지인데요. 커넥트 IT는 이런 역할을 해줍니다. 모든 연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페이스 개발을 우리가 이제 커넥트 IT 가지고 하게 되면 저 커넥터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죠. 현재 50개 이상,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ITSM 프로젝트를 한 17년 정도 이상 하다 보니까 커넥터 개발을 하면 이 커넥터 IT가 만들어주면 커넥터가 하나하나씩 생겨서 지금 현재 50개 정도 있고요. 자, 그러면 커넥터에 없는 것들은 어떻게 돼?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커넥터 IT 툴을 이용해서 만들면 됩니다. 그거는 저희가 만들어 드립니다. 자, 만들어 드리면 좋은 거는 뭐냐면 저희 커넥터가 하나 더 생기죠, 저희는. 네. 그래서 협업 툴부터 시작해서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SAP, CI/CD 파이프라인 툴, 협업 툴, 그룹웨어, 모든 커넥터들이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커넥터 IT는 뭐 ETL 방식이든 RESTful 방식이든 SOAP나 REST 모두 다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커넥터 IT는 이렇게 이런 설정만 가지고 메소드는 뭐 어떻게 할 거냐, 딜리트 할 거냐, 뭐 패치할 거냐, 이렇게 그다음에 토큰을 넣으면은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툴인데, 저희가 이제 매트라이프에서는 애저의 데브옵스 툴이랑도 이제 커넥트 IT를 연결을 하고, 소노큐브라는 품질 관리 툴, 그다음에 반부 배프킷이라는 CI/CD 파이프라인들이랑 이제 연결을 했고요. 뭐 실루엣이나 우리나라 국산 툴이죠. 실루엣이나 DB세이퍼도 이런 커넥트 IT 가지고 연결합니다. SAP, 저희 이제 SAP랑도 ERP 연동을 많이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CTS, SAP의 변경 증적이라든가 변경 티켓들은 이제 SAP랑 연결을 하는데, 이런 것도 이제 커넥트 IT를 연결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은 이제 더 진화된 이제 액션 플로우를 저희가 또 커넥트 IT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진화된 액션 플로우라는 거를 이제 새로 개발을 했습니다. 혹시 워카토라는 제품 아시나요? 글로벌 인터페이스 플랫폼 애저 서비스라는 툴인데, 아이파스죠. 인터페이스 툴이고요. 혹시 엔파렌이라는 제품 아시나요? 글로벌? 아시면서 손을 안 드시는데 다 아실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 느낌으로 다 알고 있어요. 다 아시죠? 네. 저희가 그 역할을 대신해 주는 툴을 이 플랫폼에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워카토와 그다음에 M8에는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툴인데 저희는 그 워카토나 M8N을 대신하는 그 툴을 아예 가지고 있는데 간단합니다. 트리거를 발생시켜서 트리거가 발생되면 어떤 일들을 수행하는데 루프를 돌면서 실행해라 라는 겁니다. 자, 요것도 한번 보시면은 한눈에 아실 수 있으실 텐데요. 우리 회사에 또 보배 같은 우리 또 김미소, 항상 미소가 있으셔가지고 김미소 프로입니다. 우리 김미소 팀장님을 모시고 생생하게 라이브로 한번 볼 텐데요. 우리 팀장님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액션 플로우를 가지고 시연을 할 건데 하나는 인사 정보를 항상 동기화해야 되는데 인사 정보 동기화하는 그 기존에 우리 툴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대신하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얘가 저런 일들도 해요. ITSM이 사람이 이제 입력을 하는 거거든요. 사람 입력했는데 또 사람이 접수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얘가 열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열일을. 티켓을 자동으로 접수해서 이렇게 처리해주는. 자, 맞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요거를 설명을 한번 해주면 네. 될까? 안녕하십니까. 노코드 플랫폼 개발팀 팀장 김미소입니다. 네. 요거 있어요. 네. 레이저. 자, 여기 칙을 보시면은 우리가 할 라이브 데모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보여드릴 내용은 스케줄 트리거를 이용해서 인사 정보 연동을 하는 워크플로우 액션 플로우를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앞서 대표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액션 플로우는 수많은 작업들을 흐름으로 구성해서 이 구성한 액션 플로우를 잠시만요. 네. 네. 흐름으로 구성할 수 있는 노코드 네, 툴입니다. 사실은 이거예요. 쉽게 이해하시면 우리가 인사정보 연동해야 되잖아요. 사용자 계정을 위해서. 근데 인사정보 연동할 때 부서 정보도 연동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권한도 줘야 되죠. 또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비밀번호도 초기화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널값으로 들어가면 이게 비밀번호가 안 되기 때문에 비밀번호 초기화 세팅이 돼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변형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기존에 데이터 어댑터라는 툴이 있었는데 이것만을 위한 아마 여기 고객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맞죠? 저희 그 제품을 기존에 쓰고 계셨던 분들은 데이터 어댑터를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를 밤마다 돌려야 됐어요. 12시에. 여러분들 퇴근하시고 집에 계실 때 우리의 그 데이터 어댑터로 내는 요거를 이렇게 돌렸거든요. 근데 그거를 요렇게 스케줄 액션 플로우로 만들어주는 시연을 보여드리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제가 조금 떨려가지고 네. 말실수가 좀 있었네요. 네. 시연 보여주세요. 네. 자, 요게 액션 플로우 화면입니다. 그죠? 지금 액션 플로우는 이런 흐름들을 룰이라는 명칭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룰들을 모아놓은 샘플을 구성을 해놓았고 그 중에서 인사정보 수집이라는 샘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사정보 샘플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이제 스케줄 트리거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고 연계 대상에서 부서 목록을 조회하고 루프를 돌면서 해당 시스템에 머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자동으로 마찬가지- 실행되고 있는 네.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용자 정보도 조회를 하고 루프를 돌면서 처리 로직을 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만약에 이제 신규 사용자라면 비밀번호 여기 초기와 있죠? 네, 권한. is new user라는 여기 있죠? is new user. 새로운 유저면은 패스워드를 리셋하고 네. 그다음에 초기 권한을 네. 세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기 권한을 세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만약에 이걸 요청자 권한으로 부여하고 싶은지 특정 부서에 대해서는 처리자 권한을 부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컨디션 노드를 이용해서 그 분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시연은요. 제가 말씀드린 우리 그 액션 플로우를 앞단에 배치하고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다음에 보여드릴 시연은 서비스 요청을 했을 때 AI가 자동 분류를 하고 그 분류된 데이터에 맞춰서 그 티켓을 자동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연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장표를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 흐름을 설명을 드리면 양쪽 장표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워크플로우 트리거입니다. 이진에서 사용하는 워크플로우 내에서 제어 버튼을 통해서 실행되는 트리거 유형으로 서비스 요청의 등록 버튼이 클릭이 되면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픈 AI 노드입니다. 오픈 AI를 활용하여 서비스 요청을 자동 분류하고 별도의 처리 과정이 필요 없이 사용자의 처리 과정이 필요 없이 간단한 가이드만 제공할 수 있는 요청 건이라면 가이드까지 첨부하도록 제시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컨디션 노드인데요. 오픈 AI가 분류한 유형이 비밀번호 초기화 유형일 경우에는 단순 가이드 플로우로, 아닐 경우에는 처리 이관 플로우로 분기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진 업데이트라는 노드입니다. 단순 가이드 플로우의 경우에는 오픈 AI를 통해서 전달받은 가이드를 처리 내용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바로 티켓을 종료하게 되게 되어 있고, 만약에 이제 처리가 필요한 경우다, 사용자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다라고 했을 때는 그 처리 플로우로 이관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처리된 내용을 구글 챗으로 보내주는 것까지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구글 챗이 챗 GPT가 처음 등장하는 에이전트가 이제 AI가 등장을 했는데 요거는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 네. 자, 지금 화면을 두 개 이렇게 띄워놨는데요. 하나는 아까 보여드렸던 액션 플로우의 화면이고, 아까 요거를 제어하는 액션 플로우의 화면이고요. 왼쪽에는 우리가 사용하고 계시는 서비스 요청을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워크플로우 트리거 같은 경우에는 시뮬레이션 모드를 시작하게 되면은 트리거가 발생될 때까지 잠시 대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어요. 비밀번호 초기화를 가이드를 요청하는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워크플로우가 실행이 되고 오픈 AI를 통해서 서비스 요청을 분석했으며 이때 그 플로우 차트에 통해서 분류를 하게 되고, 지금 저한테 채팅으로 이런 처리 메시지가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력에서도 현재 제가 등록한 이력에 대해서 종료 처리가 되었으며 이제 비밀번호 초기화 내용과 처리 AI가 자동으로 처리했다는 접수 내용까지 보여지게 됩니다. 박수 한번. 근데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렇게 좀 재미나게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기 그 액션 플로우를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시연을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데이터 브리치입니다. 데이터 브리치. 우리가 정보 시스템을 만들 때 기존 시스템들이 많거든요. 저희 ITSM도 마찬가지예요. 이 ITSM이 벌써 20년 전부터 구축하셨던 고객들이 있거든요. 그걸 저희가 이제 새롭게 이제 재구축을 하다 보니까 매번 데이터를 이렇게 이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관 툴을 아예 그냥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도 이기종 DB 툴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모든 종류의 DB에 from DB에서 to DB로 이렇게 옮겨줄 수 있는 그런 이기종 데이터베이스 이관 툴을 이제 탑재하게 됐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우리나라 정부의 모든 자원이 모아져 있는 곳인데 거기에 5테라바이트, 20년 동안 사용하였던 5테라 데이터바이트를 기존에 티베로 들어있던 거를 마리아 데이터베이스로 그냥 걸어놓고 끝냈어요. 자, 요것도 얼마나 좀 이렇게 뛰어난지 이따 2부 세션에서 저희가 좀 시연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강력한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아직도 갈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우리가 워크플로우를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저항이 있더라고요. 저항. 그게 뭐냐면 우리 매니지먼트 워크플로우 시스템이라는 것들이 유연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조직을 경직되게 하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이 어렵다. 이거 다들 답을 느끼시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집에 갔는데도 티켓이 올 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요겁니다. 요거. 세상의 모든 워크플로우를 하나로 담을 때 유니버셜 워크플로우를 이제 하게 됐는데, 첫 번째는 콜라보.
ITSM이 궁극적으로 조직을 경직되게 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이 어려운 거를 이 콜라보 기능으로 해결하겠다. ITSM을 구축해놓고 요거 문제 때문에 협업 툴을 구축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지 않으셔도 되도록 저희가 콜라보 툴을, 협업 툴을 이제 내장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플랫폼, 세 번째는 AI. 자, 플랫폼에서는 SaaS를 클라우드에다 올려놓고 언제든지 내가 쓰고 싶으면 언제든지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노코드니까 그거를 고쳐줄 수 있는. 그 다음에 AI도 각자 지금 되게 AI가 지금 그 범정부 차원에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 난개발이 되지 않고 또 AI 기술이 계속 발전되고 있는데 그 기술을 계속 익혀서 뭘 하고 있냐면 개발 프로젝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지 않고 저희 플랫폼을 사용하시면은 그 에이전트를 그냥 활용하실 수 있다. 필요할 때. 그런 주제로 유니버셜 워크플로우라는 이름을 세계 최초로 지었는데요. 왜 유니버셜 워크플로우냐면 기존에는 워크플로우라는 게 사람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AI 워크플로우까지 포함이 됐으니까 우리 이거를 다른 명칭으로 불러보자. 뭐냐면 광의의 워크플로우다 해서 유니버셜 워크플로우라는 거 제가 감히 세계 최초로 좀 명칭을 붙여봤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빠르게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 ITSM에 전혀 딴 ITSM, 서비스나우에서도 구경 못하는 것들이 여기 지금 탑재되어 있는데요. 댓글 기능. 댓글 기능은 뭐냐면 티켓 베이스로 일을 하자 이겁니다. 일을 하는데 서로 댓글을 자유롭게 달자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혹시 IT 부서에 지금 BA 역할을 맡고 계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IT 부서에 주로 뭔 요청을 하냐면 개발 요청, CSR 요청을 많이 합니다. 자, 요런 거 우리 인사 시스템에 SF 시스템에 요런 기능 고쳐주세요라고 이제 올라오는데 현업에서 이렇게 올리죠. 그러면 BA가 받아서 아니 이런 거는 아직 안 돼라고 하고 다시 또 요구사항을 그 티켓을 돌려보내고 서로 핑퐁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지 말고 티켓을 발생시키면 나머지는 댓글로 백록으로 남겨라. 자, 요거를 구축하려면 어떤 요구사항이 필요해? 현업은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나 요거를 요런 기능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IT 부서에서 BA와 함께 요구사항을 이렇게 댓글로 요런 기능도 필요하고 요런 기능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또 요런 기능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거를 댓글로 서로 주고받다가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죠. 근데 그러고 나서 요구사항 등록이라는 거를 딱 하는 순간 이 내가 댓글했던 거를 AI가 요약 AI가 또 있잖아요. 요약 AI. 맞죠? 등록할 때 요약 AI가 얘를 모아서 쫙 요구사항을 이쁘게 딱 정리하면 훨씬 더 좋겠네요. 그렇죠? 그것들도 이제 저희가 되는 기능이고요. 자, 그 다음에 피드백 기능,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 그리고 웹하드가 아예 내장돼 있어요. 웹하드. 자, 웹하드, 이진 드라이브, 그 다음에 웹문서, 그 다음에 전자결제, 그 다음에 미팅 예약. 우리 왜 티켓에 대해서 서비스 요청 처리를 하기 위해서 미팅이 필요할 때 있잖아요. 그럼 미팅 요청하죠. 미팅 요청. 그때 미팅 요청을 할 때 내 캘린더에 비어 있는 시간에 상대방이 미팅을 요청할 수 있도록 미팅 요청이 있고, 그 다음에 설문 관리 기능, 그 다음에 점검 관리 기능, 그 다음에 ITSM에도 사인이 온라인 서명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온라인 서명은 어디서 필요하냐면 IT의 사업 관리에서 계약할 때 요즘은 뭐 그거를 계약 문서 출력해가지고 날인하고 이러지 않고 간인하고 그러지 않고 온라인 서명으로 할 수 있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모두의 사인이라는 기능도 그 솔루션도 있고 한데 그 온라인 서명 기능이 그냥 있습니다. 또 이건 또 어디서 활용할 수 있냐면 안전보건 시스템에서 툴박스 미팅을 하게 되면은 이전에는 종이에다가 내가 사인했거든요. 작업 계획서에다가 이렇게 사인했습니다. 고개를 이렇게 껐덕껐덕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맞죠? 그렇게 했죠. 근데 이 종이가 어떻게 분실될 수 있고 어렵잖아요. 지금 장갑 이렇게 안전장갑 되게 두꺼운 거 쓰고 있는데 이거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음성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핸드폰에서 내가 서명으로 이렇게 내 핸드폰에다 이렇게 서명을 하는 그런 온라인 서명 기능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 나가고 있고, 저희가 에코시스템 이렇게 워크플로우를 좀 더 편리하게 하는 데 필요한 에코시스템, 우리나라에 좋은 솔루션들 많잖아요. 그것들을 에코시스템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클립 리포팅 툴을 위해서는
리포트, 보고서를 위해서는 리포팅 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못해요. 그래서 클립 리포트를 저희가 그 플러그인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은 문서 뷰어. 아까도 보셨지만 ITSM이나 이런 경영관리 시스템은 첨부 파일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맨날 다운로드 받아서 엑셀 열고 파워포인트 열고 워드 열고 한글 열고 힘들죠. 그래서 문서 뷰어를 이제 탑재시켰는데요. 우리나라 좋은 아주 훌륭한 폴라리스 오피스에 문서 뷰어를 아예 번들링 해가지고 탑재시켰습니다. 여기 또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에 또 부사님도 오셨는데 부사님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너무 고객분들 평도 좋고 뭐 더 나아가서는 문서 뷰뿐만이 아니라 폴라리스 오피스를 아예 그냥 기업 문서 플랫폼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좋은 점은 뭐냐면 문서를 다운로드해서 개인화하지 않고 요즘 뭐 오피스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냥 웹상에서 모디파이하고 문서 관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제공된다. 그다음에 비전 AI 중에서도 우리나라에 이제 순우 아이랩이라는 비전 AI 전문 기업이 있는데 비전 AI를 탑재시키고 음성 AI 탑재시키고 그다음에 모노 커뮤니케이션즈의 이제 ITSM 경영관리 시스템은 문자, 카톡이든 단문자든 통합 문자든 문자를 이렇게 주고받아야 되는데 모노 커뮤니케이션즈의 통합 메시징 서비스 여기 모노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오셨을 텐데요. 아주 훌륭합니다. 자, 그 다음에 SAP랑도 연동을 해야 되는데 SAP랑은 저희 SAP 기술이 별로 없다 보니까 SAP의 국내 넘버원 기업인 ISTN이랑 또 연계 모듈을 개발해서 플러그인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KG 이니시스의 온라인 결제, 그 다음에 S9S의 검색 엔진, 그 다음에 구글의 투팩터 엔진까지 이런 에코시스템을 앞으로 계속 확장해 나가려고 해요. 저희가 못하는 기능,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탑재, 저희가 못하는 기능들은 최대한 협업 시스템을 만들자, 구축하자라고 하는 건데요. 자, 그래야지만 저희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진 플랫폼을 해외의 비즈니스 플랫폼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거기에 자동으로 쓰이고 수익 창출이 될 수 있게 되겠죠. 자, 다음은 이제 프로젝트 관리인데요. 저희 ITSM을 하다가 PMS도 저희가 비즈니스 플랫폼을 이용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기존의 IT 프로젝트는 많이 경험을 하셨을 텐데 IT 프로젝트 외에도 일반 프로젝트, 기획 업무의 프로젝트, R&D 프로젝트, 품질 프로젝트, 실험 프로젝트 이 다양한 전사의 모든 프로젝트를 저희 PMS를 관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애자일 프로젝트 관리되는데요. 사실은 이것도 라이브 데모를 보여드리려고 딱 김지영 팀장님 기다리고 계셨는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할게요.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된다. 네. 다음 마지막으로는 데브옵스. 뭐 기술이긴 하지만 사실 많이 회자되죠. 데브옵스, 애자일. 사실은 애자일 얘기하는데 애자일 성공했다는데 들어보신 데 있나요? 강찬우 우리 전무님 경험이 많으신데 혹시 애자일, 데브옵스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근데 성공한 데가 별로 없죠. 애자일. 근데 왜 그러냐면요. 애자일이라는 거는 빠르게 아답티브하게 빠르게 적용하고 그 스프린트를 돌려서 사용자 경험을 빠르게 탑재시킨다거든요. 근데 빠르게 애자일을 쓰려면 빠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빠르게 만드는 도구가 없는데 애자일 스프린트 1, 2, 3를 돌려봤자 불가능한 거죠. 애자일 프로젝트로 제가 이제 그 개발자분들이랑도 많이 아는데 애자일 프로젝트로 한다라고 하면은 개발자들이 다 도망간답니다. 왜냐하면 죽어나니까. 처음부터 엄청 개발해야 되니까. 근데 저희는 그게 가능하다. 다음은 이제 플랫폼입니다. 당연히 저희가 ITSM에서 키워온 이 플랫폼을 강력한 플랫폼을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확장을 하고 그 위에 사스 생태계를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노코드로 그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고쳐서 셀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 건데요. 자, 디지털 전환하는데 당연히 이제는 만들어서 쓰지 않고 다운받아서 고쳐 쓸 수 있는 게 필요하니까 비즈니스 플랫폼이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 하나가 증폭되는 선형 증가가 아니라 빠르게 만드는데 빠르게 적용하고 빠르게 리유즈하고 자, 이렇게
2028년까지 저희 비즈니스 플랫폼에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30개로 시작을 하지만 앞으로 2028년 3년이거든요. 3년 내에 저희는 여기다가 1000개의 토종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 텐데 그거의 경쟁력은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STG가 ITSM 황무지에 뛰어들어서 시장 점유율 70%에 서비스나우와 어깨를 견주는 그런 제품을 프로덕트를 만든 것처럼 여러분들이 STG 비즈니스 플랫폼에 올라오시면은 그 정도의 경쟁력을 갖는 비즈니스 플랫폼의 솔루션이 되실 수 있습니다. 기술도 됩니다. 기술도. 자, 이걸 어떻게 하냐? 저희 기술 아키텍처를 저희가 직접 이렇게 만든 건데요. 자, 클라우드 영역이 있고요. 저희는 CSP 클라우드 영역이 있고 STG만의 클라우드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STG 비즈니스 플랫폼의 코어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사스 영역이 있습니다. 사스는 마켓플레이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밖에 나가시면 이제 마켓플레이스 데모 시연장도 있는데요. 자, 어떤 일들을 하는지 기능을 수행하는지 보시면요. 클라우드 초이스에서는 네이버 클라우드, KT 클라우드 아니면 자체 프라이빗 클라우드 어디든 괜찮습니다. 어디든 저희는 요 세 가지가 자유롭게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SEG 클라우드 오토메이션, 그 다음에 비즈니스 플랫폼, 마켓플레이스까지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CSP에서는 그냥 공간만 주시면 됩니다. 공간만, 존만. 자, 그러면은 그 공간을 주시게 되면 SEG 클라우드는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오토메이션이 동작되고 클라우드 포탈에서 내가 인스턴스를 만들게 되면 MSA 구조와 멀티 테넌시를 모두 지원하는 인스턴스가 하나 딱 발급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위에서 제가 지금까지 ITSM의 강력한 플랫폼 기술 요소들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모두를. 자, 그리고 여기에서 IT 그리고 기업 엔터프라이즈의 모든 서비스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안전, 그 다음에 O2O 서비스까지, 그 다음에 공공에 필요한 공공의 서비스, 공공 서비스, 뭐 정부24, 건강인, 국민신문고, 민원24, 문서24 이 모두를 워크플로우니까 이것들을 다 이 마켓플레이스에서 서비스할 수 있게 되는데요. 누가 사용자가 되냐? 고객도 되시고 고객사의 고객도 되시고 고객은 디지털 현안을 해결해야 되시니까 오늘 여기 녹십자 고객분도 계신데 녹십자는 제약회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제약 업무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가 있을 거거든요. 그거는 그분들만 아시죠. 근데 디지털 전환을 해. 저희 걸로. 그러면은 녹십자가 일단 편하게 그거를 쓰실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이거를 왜 우리만 쓰지? 국내에 많은 수많은 제약회사들이 있는데 실험 관리를 위해서 같이 쓸 수 없을까? 그러면 이 마켓플레이스에 올리면 되겠죠. 이 올린 거를 전 세계에 쓸 수 없을까? 그러면 같이 써주겠네요. 자, 그러면은 아마존과 같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죠. 아마존은 원래는 그 유통회사였죠, 유통회사, 온라인 유통회사. 근데 지금은 뭐가 돼 있나요? IT 회사가 돼 있잖아요. 녹십자는 제약회사면서 IT 소프트웨어 회사, 클라우드, 사스 회사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파트너분들도 저희 플랫폼에 올라타시면 동일한 비즈니스가 가능하고 또 최근에 이제 그 고경력 대퇴직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경험을 저희 플랫폼에서 스타트업을 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그래서 저희는 엔터프라이즈 기업을 위한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모든 거를 이 플랫폼에 담을 수 있고 또 O2O 서비스의 모든 것들을 담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경쟁력은 뭐냐면 기업들이 시스템 하나하나를 만들 때 만드는 시간도 들지만 운영을 위해서 유지 관리를 위해서 한 명씩 필요하다 그러면은 100개 시스템이 있으면 100명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단일 싱글 데이터베이스 모델의 싱글 아키텍처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위에서 기술 요소를 가지고 100개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한 명만 있어도 되지 않나요? 한 분만 있어도 되지 않나요? 자, 그리고 이런 서비스들, 자, 이런 O2O 서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숙박, 레저, 식품, 음식,
뭐 금융, 부동산 중개, 모빌리티 이런 청소, 가사 이런 O2O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것도 결국은 워크플로우로 이루어져 있고 워크플로우로 이루어진 거는 뭐든지 만들 수 있다고 그랬고 근데 그렇게 그걸 이걸로 만들게 되면 서로 간에 시너지가 날 수 있을까요? 자, 음식을 먹은 다음에 사람들이 뭘 하는지를 가지고 비즈니스 플랫폼에 있는 서비스를 서제스트 해줄 수도 있고 할인을 해줄 수도 있고 3부 순서에는 뭐가 있냐면요 저희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든 O2O 서비스 4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줘라는 겁니다. 바로줘가 뭐냐면 음식을 바로 줘 기다리지 않고 바로 줘라고 해서 바로줘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음식점을 가시면은 음식점에서 줄을 서고 기다리시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기다리는 시간 동안 이제 잡담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빈자리가 나면 빈자리에 앉아요. 그 다음에 또 기다림이 시작이죠. 뭘 기다리냐면 야, 뭐 먹을까? 그 다음에 음식을 주문하고 음식이 나올 때까지 또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또 기다림의 시작이 있죠. 계산하는데 요즘은 n분의 1을 많이 하니까 줄 서 있는데 다 같이 계산을 기다려요. 사장님이 장사가 잘 되는데도 얼굴이 안 좋아.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아, 이거를 혁신적으로 계산할 수 없을까? 사장님이 결국은 스페이스 장사를 하는 건데 이 스페이스를 기다림 없이 회전을 시키면은 더 매출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을 없애주면 그만큼 좋겠죠. 결제도 미리 하고 온라인 결제 많은데 왜 굳이 카운터에서 이걸로 결제를 해야 될까? 뭐 이래서 물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뭐 키오스크도 있고 티오더도 있고 테이블 오더도 있고 뭐 많이 있죠. 근데 정작 그게 유용하냐? 제가 깜짝 놀란 거는 해외에 갔더니 그런 거 가진 나라가 우리밖에 없어요. 맞죠? 대부분 그런 거 안 써요. 그냥 QR코드 쓰고 찍고 내가 내 걸로 그냥 하지 뭔가를. 굳이 키오스크로 기계를 설치해 놓고 또 기계가 고장이 나고 하는데 그 기계를 무식하게 안 갖다 놓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원활하게 해드릴 수 있는데 AI 마지막입니다. 자, 이 플랫폼을 가지고 결국은 저희도 이제 AI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하는데 젠슨 왕이 2025년 올해 봄에 CES에서 에이전틱 AI를 선언했습니다. 다음은 에이전트 AI로. 혹시 에이전트 AI가 뭐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서 딱 정확하게 답을 드리면 에이전트는 에이전시를 알면 됩니다. 에이전시를 기억하면. 에이전시 뭐가 있죠? 우리 쉽게 생각하면 여행 에이전시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아주 고전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부동산 중개 에이전시.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젠슨왕이 이야기한 에이전트 AI는 그 일을 대신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 에이전트와 에이전시와의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요? 업무 프로세스죠. 업무 프로세스. 업무 프로세스를 아니까 에이전시가 그 일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에이전트가 사람을 대신하려면 뭘 알아야 될까요? 이 업무 프로세스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아까 제가 서두에서 SAP, 세일즈포스, 그 다음에 서비스나우를 말씀드릴 때 첫 번째 공통점이 있다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워크플로우입니다. 워크플로우. 자, 워크플로우. 업무 프로세스를 제일 잘하는 거는 결국은 워크플로우를 가진 자입니다. 워크플로우를 가진 자. 워크플로우를 가진 자만 에이전트 AI를 접목시킬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입니다. 기존에 사람들이 하는 워크플로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자, 우리 그 ITSM을 예를 들면은 고객이 나 PC 지급 신청해주고 그 다음에 계정 권한 신청해줘라고 이 신청서를 막 작성해요. 다 아실 거예요, 경험들. 근데 현업은 뭐라 그러냐면 입사해서 신입사원 저 요청을 한 번밖에 안 쓰는데 저게 뭔지 알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전전긍긍하죠. 자, 그런데 이거를 에이전트를 여기다 배치를 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냥 고객이 나 신입사원인데 PC 지급 계정 그리고 권한 신청해줘 라고 이제 AI한테 말하죠. 그러면은 그거를 에이전트
저희는 이제 로코라는 에이전트가 있는데요. 저 에이전트가 제가 서비스 요청 신청을 도와드릴게요라고 하고 요 과정 전체 사람이 하던 워크플로우의 요 과정을 지가 알아서 하게 됩니다. 어떻게? PC 자산을 CMDB에서 파악해서 이 사람한테 자동 할당하고 에이전트가 이렇게 답을 주게 되죠. 자, 완료됐어요. 이렇게 권한까지 다 만들고 아까 보셨죠? 그렇게. 자, 그리고 요 프로세서에서 또 있습니다. 자, 이 선은 뭘 하냐면 내가 할 일이 10개의 티켓을 처리해야 되는데 잠깐 모아다 보니까 9개를 처리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얘가 어떻게 해주면 되나요? 에이전트가. 자, 네가 해야 될 일이 지금 요런 할 일이 있는데 요거를 난리지DB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너는 요렇게 처리했어 라고 이제. 근데 요렇게 내가 대신 처리해 줄까? 요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맞죠? 이게 에이전트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저희 워크플로우 위저드에서 사람이 워크플로우를 생성했던 거를 워크플로우 에이전트 AI가 대신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어떻게? 나 배달 주문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한데 라고 하면 지가 알아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이랬을 때 AI의 결국은 우리가 AI를 비싸게 도입을 하는데 CEO는 이러죠. 야, 우리 AI 도입 생산성이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우리 AI 도입률이 어떻게 돼? 물어보는데 답을 줄 수 있나요? 워크플로우를 모르는데 워크플로우에 연결해서 쓰고 있지 않은데 AI를 도입했는데 그 생산성을 알 수 있을까요? 도입률을 알 수 있을까요? 자, 이거 명확하게 나오죠. 자, CEO가 에이전트 AI 워크플로우를 적용한 비율, 적용 비율. 그리고 그걸 알아야지. 야, 우리 AI 적용률 좀 더 높이자. 활용률을 높이자. 그 다음에 AI 생산성을 높이자. 인사이트를 얻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가지를 합쳐놓은 거를 워크플로우 에이전트, 유니버셜 워크플로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요거 보시면은 저희 코파일럿입니다. 코파일럿. 코파일럿은 지식 검색, 할 일 어시스트, 그 다음에 티켓 생성까지 이렇게 도와줍니다. 요거 지금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거를 지금 영상으로 만든 건데요. 이렇게 서비스 요청도 만들어지고 지식도 검색해주고 이럽니다. 그래서 요 코파일럿은 AI 코파일럿은 저희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면 ITSM이든 뭐든지 간에 저 코파일럿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티켓까지 이렇게 만들죠. 자,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오전에 준비한 세션을 마지막 이제 그 메시지를 이제 드리고자 한 저 슬라이드고요. 그래서 저희는 STG는 오늘 이렇게 비즈니스 플랫폼을 처음으로 이제 론칭하는 론칭 쇼가 됐는데 매니지먼트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그거를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에이전트 AI까지 유니버셜 워크플로우 생태계를 만들어서 훨씬 더 아까 세상을 이롭게 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은 디지털 혁신을 빠르고 리유즈해서 세상을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이제 우리 직원, 우리 그 STG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뚱땅지 같은 미친 꿈을 우리는 지금 같이 꾸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꾸는. 자, 아까 보셨듯이 우리가 클라우드 사스까지 가기 위해서 클라우드 존을 만들고 그 위에 클라우드 사스 환경을 이렇게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이 생태계 1000개가 만들어지는 날, 우리 비즈니스 플랫폼 위에서 1000개의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는 날은 아마도 우리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호주, 그 다음에 미국까지 이 생태계를 넓혀 있을 수도 모릅니다. 근데 언제까지 클라우드 센터의 영역을 가지고 있을지, 이렇게 임대해서 쓰고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그 클라우드 센터를 저희 자체적인 아주 작은, 우리가 뭐 아이아스 비즈니스를 할 건 아니까 아주 작은 클라우드 센터를 이제 필요로 할 때가 있는데 아마 처음은 지게 될 겁니다. 건설하게 될 건데 그 다음은 제가 미친 꿈을 꿨는데요. 제가 일론 머스크를 한테 메일을 보낼 겁니다. 그래서 너도 미친놈인데 나도 미친놈이다. 근데 내가 우리나라 지구의 환경을 살려서 환경 노벨상을
받게 해주겠다. 뭘 해주면 되냐? 너는 나를 여기다 보내달라. 네. 세계 최초로 STG가 위성 클라우드 센터를 건립을 할 겁니다. 자, 지구에다가 우리가 클라우드 센터를 짓게 되면 환경도 오염되지, 에너지도 많이 필요하지, 재해도 걱정이 되지. 이런데 저 우주에다 올리면은 태양열을 가지고 냉각도 필요 없는 그런 이제 환경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일론 머스크가 우리가 이거를 쏘아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는 우리한테 스타링크까지 제공을 해줄 겁니다. 뭐 안 해줄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꿈을 꾸면서 오늘 1부 순서를 마치고요. 2부에는 이 행사를 하게 된 진짜 플랫폼에서 만들어진 30여 종의 어플리케이션들을 경험을 하시는데 매우 좀 유익한 실험적인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기대를 해보면서 1부 세션을 마치고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 식사도 저희가 좀 꼼꼼하게 좀 준비를 했는데 맛있게 드시고 밖에 부스 투어 하시면서요. 부스 투어에는 또 부스 하나하나마다 저희가 깨알 같은 선물들을 많이 준비를 해놨는데 부스 투어 하시면서 그런 재미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식사 시간이고요. 오후 1시 정각에 2부가 시작될 예정이오니 그때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